제 사위가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 집, 제 딸 집입니다. 딸 집에 반찬을 놓고 가려던 날, 사위가 낯선 여자랑 같이 들어왔습니다. 김정란 씨, 76세.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딸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멸치를 하나하나 골라내며 볶는 정성, 계절 나물을 다듬는 주름진 손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민지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지는 30살 맞벌이 워킹맘. 아침마다 허겁지겁 나가면서도 엄마 반찬 없으면 밥 못 먹는다며 투정 부리던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란 씨가 알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자신이 목격하게 될 장면을. 점심 무렵 정란 씨는 조용히 딸의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는 게 버릇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보니 고요한 집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찬통을 냉장고에 정리하고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 현관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커피 한 잔만 하고 가자. 익숙한 남자 목소리.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정란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부엌 옆 다용도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났습니다. 30초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위와 그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집인 것처럼 웃고 있었고 신발을 벗었고 그 여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식탁에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정란 씨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욕실 쪽으로 사라진 사이 정란 씨는 발소리를 죽이며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거울을 본 순간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마치 40년 전의 자신 같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았던 그날의 자신, 말하지 못하고 참아야 했던 그 시절의 자신, 그때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란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가 나처럼 살게 할 순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에게 남편의 배신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란 씨는 촬영한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증거. 사위의 웃는 얼굴과 그 여자의 친밀한 모습. 40년 전 정란 씨도 이런 증거를 발견했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 지갑 속 낯선 여자의 사진. 하지만 그때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 침묵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정란 씨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남편은 결국 떠났고 그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딸만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그날 밤 정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해맑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동시에 40년 전 무너져 내리던 자신의 모습도 겹쳐 보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겠다고. 딸만은 혼자 상처받게 두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정란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정란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딸에게 당장 말하고 싶은 마음과 차마 말할 수 없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딸의 평범한 일상을, 아니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정란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딸보다 먼저 사위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다음 날 오후 정란 씨는 사위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그가 자주 들른다는 동네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정장 차림의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정란 씨는 조용히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작은 회색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숨만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정란 씨는 어제 그 집에서 본 여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발뺌을 했습니다. 지인이라고, 오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정란 씨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위와 그 여자가 딸 민지의 식탁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사위는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실수였다고, 잠깐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민지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정란 씨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똑같은 말을 40년 전에도 들었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 번만 용서해 달라던 그 말,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침묵했던 자신의 어리석음. 40년 전 정란 씨는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고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 침묵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은 결국 그 여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란 씨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2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을 탓하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란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때 침묵을 선택했고 그래서 인생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딸에게는 그런 선택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사위는 얼굴을 들어 정란 씨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위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란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그날 저녁
정란 씨는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 함께 밥을 먹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만날지 묻는 딸의 목소리에 정란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일이면 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정란 씨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란 씨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을 고민한 끝에 김정란 씨는 딸 민지를 집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평소처럼 따뜻한 커피를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란 씨의 마음속엔 며칠 전 목격한 그 장면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이 모를 수도 있는 것을 봤다고, 엄마가 우연히 알게 된 일이 있다고.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여전히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사진 한 장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지는 사진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지혜라고, 같은 회사 팀장이라고, 그리고 엄마보다 하루 먼저 봤다고. 순간 정란 씨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자신도 충격이었다고, 하지만 아이 때문에 그냥 덮고 살지는 않겠다고. 그 말을 들은 정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줄 아는 딸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도 만나봤다고, 증거는 자신이 모을 거라고, 그리고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하겠다고. 과연 민지는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그럴 수 없었다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던 시절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정란 씨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참았으니까 자신은 안 참아도 되는 거라고. 그 한마디에 정란 씨의 40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참았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딸만큼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란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딸은 예전에 자신처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민지가 혼자서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혼 절차와 양육권, 재산 분할까지. 그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딸 혼자 견뎌내야 한다는 것. 정란 씨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함께 해줬다면, 혼자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달았을까? 며칠 후 정란 씨는 민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민지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란 씨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외로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런 외로움을 겪어봤으니까요. 혼자 하지 말라고 엄마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무섭다고. 이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키울지, 혼자서 정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 순간 정란 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엄마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듯이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그리고 민지는 혼자가 아니라고, 엄마가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란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이혼 서류를 준비하다가 포기했던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용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겪을 용기가 있었습니다. 정란 씨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민지는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그런데 과연 사위는 순순히 포기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틸까요? 며칠 뒤 사위가 민지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이 푹 꺼진 얼굴, 야윈 뺨, 떨리는 목소리.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사위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도 못 잤다고, 단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민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지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다 해도 그는 자신을 여자가 아닌 엄마로만 봤다고. 그 빈틈을 만든 건 바로 그 자신이라고. 사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일까요? 정말 반성한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 엄마도 40년 전에 들었다고. 그 뒤로 어떻게 사셨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위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줄지 말지는 그가 아니라 자신이 정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의 자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단호한 말에 사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2주 후 민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40년 전 정란 씨가 하지 못했던 선택을 민지는 해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란 씨는 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났다고, 이제 정말 자유롭다고. 정란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했던 선택을 딸이 해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가 있는 작은 마을로 놀러 갔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정성스럽게 준비된 반찬들, 햇살 가득한 마루에 앉아 세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까르르 웃었고 민지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김정란 씨는 딸과 손자의 웃는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은 조용히 무너졌지만 지금의 딸은 자신을 당당히 지켜냈다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민지가 정난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다고,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정난 씨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다 됐다고 대답했습니다.